김석철 전문가와 함께하는 파워 시스템 시간입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석철입니다. 네, 오늘 시장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쪽으로 뻗어나가기에는 좀 힘겨운 모습도 기록이 되고 있네요. 예. 자, 오늘 시장은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십니까? 네, 당초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걱정했던 것처럼 북한 핵과 관련된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봐야 될 것은 최근 우리 시장의 트렌드를 일단은 먼저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제가 이제 추세선을 그어놨는데 우리 증시의 경우는 지난 1월 3일 이후에 하락 트렌드가 분명히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될 것은 최근에 제가 이제 아침 방송에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이런 하락 트렌드는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잊지는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승장이거나 강세장이 아닌 하락 장세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최근에 이제 시장의 흐름이 보면은 중간중간에 기술적 반등의 흐름을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기술적 반등의 흐름이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런 측면 속에서 놓고 보면요. 지금은 박스권의 흐름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스권의 흐름이 그동안 이제 보시면은 계속 박스권의 흐름을 설정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밀리고 설정을 하면서 다시 밀리고 설정을 하면서 다시 밀리고 그런 흐름이 연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박스권의 상단 부분은 1960선입니다. 어제도 지금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1960선에서 시장이 위로 뚫고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역부족이에요. 거기에 오늘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1960선 근방에서 삼성전자가 먼저 조정이 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제 제가 이 방송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가 33일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147만 6천 원, 요게 단기 저항선이다. 그래서 147만 6천 원이 일단 이탈되게 되면은 지수의 흐름은 추가적으로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지수를 좀 잡아줄 것이다. 잡아준다라는 얘기는 더 올라가는 데 있어서는 제어를 하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오늘 지금 지수가 올라가는 가운데서 삼성전자가 조정을 보이고 있다.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런 흐름을 보이면은 지수는 자유롭게 올라가기에는 분명히 제한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1960선을 일단 단기 저항선으로 보시고 그 자리가 돌파가 된다 안 된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960선 근방에서는 신규 매수라든지 추가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이라든지 약간 관망하는 관점의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매매 포인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 그러면 이제 종목별 전략을 세워봐야 될 텐데요. 단기 관심주들은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네, 최근에 말씀드리고 있는 단기 관심주의 흐름은 계속 똑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진행 중에 있는 종목을 보자 이 관점인데, 보시면 이제 세아베스틸이라든지 그다음에 휴맥스 홀딩스, KC피드, 지엔코, 한일네트웍스, KCS라든지 베아트론, 대창메타, 삼역화학이 오늘 또 새롭게 포함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종목별로 보시면은요,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도 꾸준히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종합주가 지수는 하락 트렌드가 설정이 되고 있죠. 그런데 하락 트렌드가 설정되고 있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하고 주목해야 될 종목은 상승 트렌드가 이어지는 종목을 보자라는 거죠. 그런 측면 속에서 최근에 이제 단기 관심주의 흐름이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제 그러면 처음에 볼 종목이 이제 세아베스틸인데, 보시면 세아베스틸의 경우는 조금 아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종합주가 지수를 보셨지 않습니까? 지수의 차트를. 근데 이제 세아베스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우상향의 패턴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눌림목 시마다 이런 것들은 조정 시마다 매수가 들어가도 크게 무리가 없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지난주 코스에서 약간 조정이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이번 주 들어와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시기 바라겠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김석철 전문가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휴맥스 홀딩스는 2차 랠리 구간이다라는 말씀을 언제 드렸냐면 지난 2월 초반에 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시세가 횡보 국면을 한번 보였다가 다시 이제 나가는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은 2차 랠리 구간이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휴맥스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방송에서 2, 3주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은 2, 3주 전 가격 대비해서 시세가 한 20, 30% 올라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현재 구간 속에서 맞춤형 종목으로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KC피드 같은 경우에도요. 오늘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저께 흐름 속에서 장중에 한번 거래량이 크게 늘어났다가 위에 꼬리를 줬지만은요, 시세가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이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휴맥스 홀딩스의 경우도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그 시세가 옆으로 횡보했다가 나가니까 이렇게 시세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 KCPD의 경우도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요 박스권의 자리를 돌파를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KCPD도 여전히 선순환 과정의 시대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바닥권 종목 쪽에서는 지엔코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흐름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엔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저가주 쪽에서 움직임이 이제 흐름이 괜찮은 모습인데, 오늘도 보시면은 지엔코가 바닥권 흐름 속에서 시세가 지금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지금 5일선짜리에서 약간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면 최근 3일 동안 거래를 죽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5일선이 지지되는 범위 내에서는 지엔코 같은 경우의 흐름도 괜찮은 모습이다.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던 그 한일 네트워크스, 그러니까 한일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흐름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린 이 종목들을 보시면 대부분 막 올라간 종목들이 아니라 바닥권 종목들을 가지고서 올라가는 흐름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일 네트워크스의 흐름도 괜찮고요. 오늘 KCS가 약간 그 조정이 나타나고 있는데, KCS 같은 경우는 오늘 조정 시 저가 매수 포인트를 견지를 하셔야죠. 그래서 KCS 흐름, 그 다음에 비아트론이라든지 어저께 말씀드렸던 대창 메탈 같은 흐름의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저께 시세가 한번 형성됐다가 오늘 눌림목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눌림목 자리에서는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권 종목 중에서 이렇게 새롭게 포착된 종목은 삼영화, 이런 종목들의 경우도 바닥권 흐름 쪽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들을 좀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대형주들, 중기 관심주들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네, 대형주는 압축해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뭐 최근에 이제 흐름 속에서는 이제 그나마 이제 선순환 과정을 보이는 종목들이 지금 하나씩 두씩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이제 어저께 잠깐 말씀드렸던 OCI, 삼성 엔지니어링, 테크인, 오늘은 이제 새롭게 알랩 같은 종목들이 이제 포함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제 한 종목씩 보면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 LG 디스플레이가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은요, 그 바닥권 흐름 속에서 일단은 그 추세가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는 33일 이동 평균선이 저항선이지만은 이 LG 디스플레이는 이 33일 저항선을 뚫어냈어요. 뚫어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그게 지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29,100원이 LG 디스플레이 33일 저항선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부터 지지선이니까, 그러면은 매매를 할 때 29,100원이 깨지면은 손절이고 그 근방에서는 저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 흐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OCI는 이제 어저께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은 아직까지 진바닥은 아니라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은 일단 목표치는 이 종목의 경우는 이 33일 이동 평균선까지는 목표치가 있다. 잘 들으세요. 그게 이제 17만 4천 원인데, 그러니까 17만 4천 원 근방까지는 갈 자리가 있지만은 그 자리를 돌파한다라는 관점보다는 거기에서는 일정 정도는 트레이딩 관점이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닙니다. 17만 뭐 초반 가격대에서 신규 매수를 할 자리는 아니고, 이 자리에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17만 뭐 2, 3천 원 이런 가격권대에서는 한번 끊어주고 다시 이번에 재차 바닥을 찍으면은 거기서 일정 정도의 진바닥 흐름을 확인하고 거기서는 중기 트레이딩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단기 트레이딩 관점 속에서는 17만 원 초반대는 신규 매수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파는 자리, 이렇게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알랩을 한번 말씀드리면, 알랩 같은 흐름의 경우도 시세가 사실 바닥권에서 약간 모아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횡보 흐름을 보였던 종목들의 경우에는 흐름이 이 박스권의 흐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시세가 나갈 자리가 충분히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랩의 경우도 이제부터는 중기 관심주 쪽에서는 좀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김석철 전문가의 풍성한 종목들, 관심주들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